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산학회장 선기중입니다. 지금은 글로벌 시대를 넘어 지역의 경쟁력과 가치가 강조되는 글로컬 시대입니다. 경산학회는 경산 지역의 전통 문화와 빛나는 문화유산을 개성함과 동시에 글로컬 시대에 걸맞는 산업과 경산 문화의 정체성을 창의적으로 연구 재정립하여 경산이 미래에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시민 중심 행복 경산으로 꽃피우는데 작은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이번 영상에는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경산 지역의 일제강점기의 항일운동을 현장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기대합니다. 저는 경산시 남산면 평길리에 소재한 항일운동 기념탑이 세워진 덜기공원 앞에 와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이 탑이 경산 항일운동 기념탑입니다. 일제강점기는 인적, 물적 수탈을 동반한 우리 민족을 억압함에 따라 민족의 독립을 위하여 일제에 저항하는 여러 독립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식민 통치 방식에 따라 1910년대 무단 포갑정치, 1920년대는 이른바 문화정치, 1930년대 이후 40년대까지는 일본 군국주의의 대륙 침략 정책을 수행하는 전시체제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경산 지역에서도 일제의 억압적인 식민지 통치 속에 여러 독립운동가들이 배출되었습니다. 먼저 1910년대 국내의 항일운동은 비밀결사 활동으로 전개되었는데, 이 비밀결사는 경상도 지역에서 비교적 왕성하게 활동하였습니다. 경상도 지역에서는 의병전쟁 계열의 풍기 광복단 대한광복회 민단조합과 계몽운동 계열의 대동청년단 달성친목회 조선국권회복단 등이 대표적인 조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산 지역에서는 이루 허병률 선생이 광복회에, 서성룡이 조선상직 장려회에 참여하였습니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경산의 애국지사들은 지역 내에서 만세 시위를 계획하거나 다른 지역의 만세 시위를 주도하였습니다. 대구 개성학교 교감이었던 경산 용성 출신의 백남채 선생은 동생 백남규와 대구에서 만세 시위 운동을 준비하다가 체포되었고, 고산면 사월리의 교회 목사였던 김기원은 경주에서 만세 시위를 주도하였습니다. 그 외 경산 출신의 김무생과 최경학은 대구에서 만세 시위 운동에 참여하였고, 김상욱은 영해읍에서 만세 시위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920년대 경산 지역은 독립운동 자금 모집과 독립군으로 평성할 청장년 모집 활동이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었는데, 그 중에 허병률, 김성로, 서동일 등의 활동이 주목됩니다. 한편 민족해방운동으로 전개된 청년운동, 형평운동, 소년운동, 신간의 운동 등도 다양하게 전개되었고, 청년운동의 경우 1920년 11월 창립된 경산기독청년회, 1921년 창립된 자인청년구락부, 1921년 10월 창립된 경산청년회, 1922년 창립된 자인청년회, 1926년에 창립된 안심청년회, 1927년 창립된 하양청년회와 여성청년단체인 하양여자친목회의 활동이 주목됩니다. 그리고 1926년경부터 경산청년회를 사회주의 청년운동단체로 전환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1927년 6월 이후에는 조선청년총동맹의 방향 전환에 발맞춰서
경산 지역의 청년운동 단체들도 단일 청년운동동맹에서 전환하게 됩니다. 이리하여 경산청년동맹이 조직되면서 경산청년동맹 하양지부와 경산청년동맹 앙심지부가 설치되기에 이르게 됩니다. 끝으로 1930년부터 40년대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전시체제를 선포하고 인적, 물적, 정신적 수탈을 감행하였는데 경산 지역의 경우에도 각 면에서 징병을 하기 위한 검사소를 설치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년훈련소를 설치하고 또한 특별청년연성소, 여자청년 특별연성소를 설치하여 무학 정령자와 무학 미혼 여성에 대한 인력 수탈을 계획하였습니다. 이러한 전시체제 하에서 경산 지역에서는 주로 군자금 모집이나 군관학교의 입교생 모집, 파괴 및 지하 거점 확보를 목적으로 한 개별적인 독립운동이 전개되었는데 대표적으로 1940년 12월 경산군 하양 출신인 현영만의 무원 사건, 1943년 3월 박만선의 비밀 결사 사건과 6월 진량 봉해교회의 신사 참배 거부, 1944년 경산 하양 출신 최인환의 항일투쟁 등이 주목됩니다. 그리고 1944년 7월 칙룡에 반대한 경산 지역 청장년들이 소위 대왕산 죽창의구와 1944년 8월 대구 제24부대 학병 탈출 의거 등도 주목됩니다. 이러한 저항은 일제감정기 말 직접적인 항일 독립투쟁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투쟁이었습니다. 이어 항일운동 주요 투쟁기와 현장에 남아있는 유적을 영상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경산 하양읍 보리에 소재한 이루 허병률 의사 기념비 앞입니다. 허병률 선생은 1917년에 대한광복회에 가입하였고 대한광복회는 1915년 풍기광복단과 조선국군회복단의 일부 인사들이 제휴하여 결성한 혁명단체로 주요 활동은 국내에서 군자금을 모집하여 만주의 독립군 기지에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대한광복회에 가입한 허병률도 군자금 수합 활동을 전개하였으나 1918년 조직이 노출되고 동지들이 붙잡히자 1918년 4월 중국 상하이로 건너갔고 1919년에 음력 9월경 상하이에서 양한이 권태일에게 독립신문과 경고문 등의 문서를 교부받아 국내 자산가와 관공리들에게 우송하여 민족의식을 촉구하였습니다. 1920년 1월에는 군자금 모집 임무를 띠고 국내에 들어와서 서울에서 활약하고 있던 조한명, 이동찬, 박용선 등과 함께 서울, 원산 등지를 돌며 군자금을 모집하였고 1920년 5월 서울의 부호 엄홍섭을 권총으로 위협하여 군자금 2만 원을 받아내어 상하이로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1920년 8월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이동찬, 조한명, 박용선 등과 함께 1921년 6월 경선지방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원산 형무소에서 옥고를 겪었습니다. 1928년 2월 출옥한 허병률은 9월에 동지 이용훈과 함께 만주로 망명하여 독립군으로 활동하였고 1929년 4월 귀국하여 조선일보 대구지사 총무로 재직하였는데 그해 11월 광주 학생운동이 일어나자 집안 조카인 허동상을 시켜 대구 각 학교에 의거 경문을 살포하게 하였습니다. 1937년 3월 10일 우재룡 등과 함께 지리산으로 들어가 의거를 계획하였으나 일본 경찰에 잡혔다가 겨우 풀려나 고문 후유증으로 1942년 음력 12월 22일 향년 5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루 허병률 선생은 1980년 건국 포장, 1990년 건국 훈장, 애국장을 추서받았고 1967년 10월 이루 허병률 의사 기념사업회에서 경상북도 교육위원회의 후원으로 이루 허병률 의사 기념비를 하영업 부홀이 이 자리에 세웠습니다. 옆의 허병률 의사와 같이 춘정 허동상 의사는 이 기념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양 부홀이 출신으로 18세에 허병률 선생의 군자금 모집 활동을 도왔고 이후 하양 서당 훈장으로 있던 중 1929년 11월 전라남도 나주와 광주에서 학생 항일 운동이 일어나자 대구에서 학생 항일 운동을 일으키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허동상은 최한영 등과 함께 1930년 1월 10일 자신의 집에서 각급 학교로 보낼 경문을 작성하여 1월 14일과 15일 새벽 사이에 대구 고등보통학교, 대구 여자고등보통학교, 대구 상업학교의 학교 담장에 붙이고 알고 지내던 학생들의 도움을 받아 각 학교에 살포하였습니다. 이 일로 여러 학생들이 구속되었고 허동상도 1930년 1월 18일 체포되어 대구경찰서에서 고문을 당한 뒤 2월 28일 대구지방법원에서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습니다. 옥고 후역정을 오랫동안 겪다가 1951년 4월 8일 44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허동상은 1993년 대통령 표창을 주서받았고 1994년 3월 1일 춘정 허동상 의사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에서 각계의 성금을 모아 앞에 보이는 이 춘정 허동상의 사적비를 제막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근이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가이신 김정용 선생이 태어나신 경산시 삼북동 202번지 부근입니다. 선생은 1925년 중국으로 건너가 상하이의 삼일공학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삼일공학은 한인 유학생의 중국 대학 입학을 도와주기 위해 독립운동가 김규식, 여운영, 최창식, 현정건 등이 교사로 있던 상해 고등보수학원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정식 중학체제로 개편 성격시켜 1925년 8월 29일 초급 3년, 고급 2년 과정으로 개설한 중학교입니다. 김정용 선생은 1929년 졸업 후 도산 안창호의 주선으로 미국으로 건너가 테네시주의 메리빌 대학에서 수학하면서 일제 식민지 통치하에 한국의 참상을 널리 알리고 그 후 1932년 상하이로 돌아와서 비밀 결사 3.1 승리공사에 가담해 반일 활동을 벌였고 1935년에는 난징에서 창립된 민족혁명당에 가입하여 일본과 국내를 오가면서 항일투사 모집과 자금 조달 활동을 하다가 1937년 8월 24일 일본 후쿠오카 현 야하타시에서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1938년 1월 11일 검사국으로 송치되어 예심을 거쳐 후쿠오카 지방법원에서 치안여지법 위반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1939년 5월 31일 나가사키 공소원에서 기각되고 원심대로 형이 확정되어 1940년 12월 12일까지 나가사키 형무소에서 옥고를 겪었습니다. 1986년 건국 공로 대통령 표창, 1990년 건국 훈장, 애족장에 추서되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1943년 신사참배를 거부하여 혹독한 옥고를 치루었던 기록이 남아있는 당시 봉해교회의 후신인 진량제일교회를 찾았습니다. 이에 관한 내용은 진량제일교회 120년사에 소상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그 뿌리를 보면 참 1943년도의 사건을
우리가 참 많은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그 사건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그 당시에 교회를 심호하고 계시던 강만조 전도사님께서 투철한 민족 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강만조 전도사님을 비롯한 우리 교계의 지도자들이 그 당시에 일제 경찰로부터 철저한 감시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전도사님께서 그날 설교하신 설교의 원고 내용이 일본의 그 형사에게 노출이 되는 바람에 그 설교의 노출 문제로 해서 일제의 경찰들이 우리나라에 독립운동을 하는 일제의 반식민 정책을 하는 교회로 낙인을 찍고, 그래서 우리 강만조 전도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교회의 분과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2개 교회 합쳐서 3개 교회에서 14명이 잡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넘기지도 않고 경찰서에서 거의 6개월가량 투옥을 시켜서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나중에 1900년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국가에서 이 공적을 발굴해서 독립유공자로 포상을 한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이곳은 1944년 7월 경산, 대왕산, 죽창의거 항일운동을 기념하고 그 공적을 살펴볼 수 있는 남산면 사월리, 마을 수밥, 항일, 대왕산, 죽창의거 공적비가 설립되어 있는 현장입니다. 항일, 대왕산, 죽창의거는 1944년 7월에 안창률, 김명돌, 박재달 등 29명이 대왕산 사월굴에 모여 일제의 징용과 징병에 저항하기 위해 의거들을 조직하여 맞서 싸울 것을 결의하였고, 그 후 대왕산 정상에 진지를 구축하고 여기에 특정대, 정보연락대, 결심대를 편성한 후 7월 26일과 8월 6일 2차례에 걸쳐 의거자 안병률의 선창으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뒤 무장한 일본 경찰 30여 명을 상대로 죽창과 투석으로 항거하던 중 그해 8월 10일경 식량을 조달하기 위해 하산하였다가 모두 체포되어 안창률과 김경환은 옥중에서 순국했고, 나머지 분들은 광복을 맞아 풀려났습니다. 현재 당시 전적지는 원형제로 보정되어 있고 의거에 참여한 29명에게 애국 애족장이 수여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생존자는 없습니다. 정면에 보이는 저 산이 경산 남산의 주산인 대왕산입니다. 저 대왕산은 이 지역의 젊은이들이 일제에 항거하기 위해서 죽창을 들고 저 산 속에 들어가서 약 3주간 일제와 항거한 곳이기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일제 감정기 하에 대왕산 죽창의거 그 현장인 산 정상에 와 있습니다. 당시 그 사건에 대해 일본 현지에서 그 시기에 일본 언론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던 보도가 있었다는 것을 전해 듣고 한국에 와서 그 내용을 보훈처 등에 전파한 사람의 이야기를 직접 전해 들은 최상근 선생님의 증언을 한번 오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고장 출신으로서 이게 상당한 그 역사적 가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명이 잘 안 된다 싶은 차에 관심을 쭉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해방이 되고 일본에서 한 사람이 귀국을 합니다. 그분 이름이 이장헌 씨입니다. 그분은 일제강점기 하에서 일본에서 노동자 생활을 했습니다. 어느 날 신문을 보니까 일본 메이저 신문에 대왕산 죽창 의거가 대서특필된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자신의 고향, 바로 웃동네, 옆동네 친구들 이름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80년대 초에 귀국을 해보니까 일본에 있을 때는 여기가 아주 성지로 대단할 줄 알았는데 귀국해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없는, 물어봐도 쉬쉬하고
그거 알 필요 없다. 뭐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일본인들은 조선 민족이 아주 그 일제에 협력하는 거로 잘 정치하는 거로 상당히 그 협조적이다. 거의 이제 한국가가 됐다 이런 거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폭동이 반항이 일어났느냐? 그것도 지식인도 아니고 순수한 농민이 권리했다. 식민지 정책이 잘못되지 않냐?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논쟁이 심각하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방금 정언을 통해서 들으신 바와 같이 대왕산 죽창의거는 우리에게나 일본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친 항일 운동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러한 항일 운동은 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이 일본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독립할 수 있게 한 결정적인 동인이었습니다. 1920년대에는 매년 1~2천 명이 수감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에 참여하였습니다. 따라서 세계 약소국의 독립운동에 이러한 애국지사들의 목숨을 건 구국운동이 곧 나침반이 되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